앵무새 잡아와 별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 갑질 논란, 갑질 파문으로 박찬주 사령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후폭풍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군 내부도 지금 전체가 어수선한데요. 우선 먼저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찬주 대장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공감병에 대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공감 백분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이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박찬주 박찬주 대장이 어제도 본인 직접 차를 몰고 수행원 없이 혼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군 검찰에 나왔었는데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의미를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공식적인 신분 자체가 지금 일단 사령관직에서는 이제 보직이 이제 일단 해촉이 됐고요. 예. 지금 이제 일단 다른 사령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육군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직에서 해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전역이 되는데 지금 일단 육군에서는 전역을 시키지 않고 정책연수라는 걸 통해서 일단 현재 신분을 유지해놓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일단 현역 신분으로서만이 이제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일단 지금 현재 공감병도 없고 운전병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올 때도 사실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차를 몰고 왔지만 또 갈 때도 이제 직접 차를 몰고 왔는데 아마 넥타이도 풀고 하는 걸 보니까 오랜 조사 그 기간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힘들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주제를 함께할 특별 게스트 제 왼쪽에 나와 계십니다. 육군 대령 출신인 박휘락 대학원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개인적으로 이제 군 출신이시니까요. 저 박찬주 대장이 조사를 마치고 저렇게 직접 차를 몰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저는 여러 방송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군인, 특히 이제 육군 육사 출신들 또 이제 장군들, 고급 지휘관들 좀 이제 겸허하게 이제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쭉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 하에서 옛날에 쭉 그 어떤 권위주의적인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하는 거를 이제는 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런 박찬주 장군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 제기나 또 어떻게 보면 질책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사건에 국한된 건 아니다. 그동안 군이 과연 국가 방위를 위한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대한 실망감도 그 저변에 깔려 있지 않는가. 따라 저는 군인들이 이런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고 실망을 주는 그거를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고 좀 자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님 네. 이제 사실 한민구 전 장관에게 당시에 굉장히 질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박찬주 장군이 굉장히 화가 나서 부인과 한 달간 별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발빼기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지금 7월 달에 한민구 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갑질 부분에 대해서 부인의 갑질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수도권에 이제 집에서 그 부인은 머무르고 이작사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는 이제 제2작전 사령관. 박찬 대장만 이제 있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제 이 부분은 보도가 맞는지 아니면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자료는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행동을 했고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일단은 검찰은 도덕적인 부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부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때부터 그걸 인지했고 한 달간 별거 상태였다면 사실은 직권남용이라는 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를 박찬주 대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혐의 쪽, 법적으로 봤을 때는 무혐의나 혐의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어디에 있었는 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어제부터 제일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냉장고 9대 얘기 있잖아요. 계속 불려갖고 와서 이제 본인 이제 공간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
뾰족하게 뭐 인권위 제안에서 얘기 나온 다음에는 새로운 소포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절도죄 부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요. 어제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그 군대의 어떤 재물 같은 거는 뭐 정부 책임자 다 있고요. 관리번호 다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의 어떤 출처, 그 뭐 현재 그 위치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일각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이분이 그 26사단장 할 때부터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 옮길 때마다 사실상 그 부대에산 그 비품을 들고 이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될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이게 과연 박찬주 대장만의 일이었느냐. 그동안 군내에서 어떤 그 다른 보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놓은 비품을 들고 이동하는 게 관행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제 이걸 고치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예. 예, 뭐 실제로 군대 내에 깊숙이 계셨는데 이렇게 공관을 옮겨 다니면서 군대 비품을 같이 갖고 옮기는 게 통상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 공간에는 이미 기존 비품이 다 있고 이제 말씀하신 바대로 다 대장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옮기지는 않죠. 다만 제 생각에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어느 직위에 갔는데 자기가 필요한 비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면 그거를 아마 자기 돈으로 이제 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거를 그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는 제 생각에는 조금은 이제 어떤 뭐 공금이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공간은 이미 모든 게 다 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옮기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9개씩 갖고 다닐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군에서 주는 국가거든요. 굳이 옮기면서 그걸 갖고 간다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 또 굳이 만약 맞다면 절도가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국가 건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회로 가져가는 게 절도로 왜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 횡령이 되는 게 맞는데 왜 자꾸 군용물 절도 얘기하는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군 인권센터가 좀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죠. 예, 절도라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서 가지고 올 때 절도가 되는 건데 예. 그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고 9개를 같이 갈 수 저도 뭐 군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예. 그런 모습 제가 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냉장고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뭐 어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박찬주 후폭풍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 박찬주 대장의 갑질로 군대 내 새로운 갑질들이 속속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걸 같이 보시죠. 제목은 파면 팔수록 좀 착잡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A 사회부에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집사형, 마루타형, 첩보형 이렇게 나눠봤어요. 먼저 이 집사형, 앵무새 잡아라라는 갑질도 이 군 장성이나 군 영광급에서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목소리 한번 같이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다양한 앵무새를 키우는데 그 앵무새의 문이 열려가지고 날아갔어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새 같은 경우에는 멀리 날지 못하니까 주변에서 계속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에 전화 와갖고 와서 앵무새 잡아와라고. 그래서 2시간 동안 잡았던 것 같아요. 결국 잡긴 잡았는데. 무슨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앵무새를 잡아라고 시키는 게 군생활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아마 군에서 일어난 일을 하자면 몇 날 며칠을 지새워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이번 사건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군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명령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사실 합리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지금 황당한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 사령관이 키우던 앵무새가 도망갔는데 그거를 밑에 있는 장병들한테 잡아오라고 그랬다.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야 사령관 명령이니까 따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쟁 야 군이라든지 뭘 불가능한 걸 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것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행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황당한 일들이 이제 벌어져 왔고 그것이 이제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 내에서 이제 합리화가 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참 우리나라 군이 사실 모병제가 아니고 사실은 징병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 딱 그 속에서 사실은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든지 그냥 군의 복무 활동을 그냥 사령관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그냥 가면 된다. 이런 식의 하다 보고 또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전투가 없는 그 군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해이해진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이제 갑질 행태가
그동안 누적돼 왔고 저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행처럼 돼 왔던 게 사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이 이제 운전병인데 운전병에게 앵무새를 잡아와라? 좀 부조리한 부분 아닌가요?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한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 하시니까. 이제 군의 지휘관은 사실 지휘관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선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이제 뭐 하는 것은 이 지휘관이 진짜 결정적인 결정,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어떤 작은 일에 덜 신경 쓰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번병이 있을 필요가 없죠. 보통 같으면.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사령관이 별 4개가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이 사람이 부대에 더 남아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예. 부대를 걱정하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그 임무를 따라서 공간병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집에 있는 사소한 심부름 너희들이 해라. 임무를 부여한 겁니다. 분명히 군인답지 않은 일이면 분명합니다만은 이 사령관이 그 하루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것은 정당한 그 임무고 어떤 것은 아니냐 하는 게 참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령관이 굉장히 뭐 취미생활로 앵무새를 키우는데 거기는 날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해법은 이제 사령관 자기가 열심히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뭐 이해한 측면에서 보면 사령관은 또 다른 부대에 가서 지금 이제 일도 많이 하니까 운전병이 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니도 한번 잡아볼래? 사실 잡았다는 게 이제 뭐 중요한 것보다는 그거를 병사한테 반감을 이제 일으켰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지휘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훌륭하게 이제 진짜 뭐 이거 진짜 그렇죠. 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이제 하다 보니 권위의 어떤 그 권위가 주는 특권만 이렇게 이 향유하는 사람. 사실 일부 장성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뭐 군인들도 많이 고치려 했고 그랬고 또 이거를 아마 계기로 해서 많이 고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도 이제 뭐 군에 있었던 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관병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공적이나 사적이나 구별이 어렵다 보니까 육군 규정이나 각군 규정에 공관병의 임무까지 규정을 해놨습니다. 채집 활동을 하지 말라, 수렵 활동을 하지 말라. 누가 봐도 당연하잖아요. 군인이 와가지고 가축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규정에 만들어 놨는데도 사실 이런 일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앵무새 잡는 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군인이 해야 될 일인지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사적인 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박찬주 대장 약간 억울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참에 이제껏 일어났던 관행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앵무새를 잡아오라는 명령을 사령관이 내렸다면 이건 명백히 문제 있습니다. 저는 한편 생각하니까 5분 대기조 출동 안 시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계급이 외부로 표시되는 직업이 명령이 획일적이고 이거 기관 관계가 성립되다 보니까 사실 전 경찰 출신인데 경찰에서도 예전에 그런 그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모 지방청장이 그 자신의 부인이 기르던 강아지가 도망갔어요. 그거를 형사기동대 시켜갖고 잡아오라고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같은 사람들 저부터도 나서가지고 뭐 탄원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 박찬주 대장 공관병이 갑질건으로 군대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갑질들이 사실 제보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짚어볼 건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앵무새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갑질이 있었는데 그 목소리 제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딸이랑 딸한테 주고. 그 태우고 이제 가죠. 고속도로. 그래가지고 그 딸이랑 딸 남자친구 잘 보는 데 갔다가 이제 그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자는 숙소로 복귀하고. 여행 가는 김에 뭐 태워달라 한 것 같은데 뭐 나쁘게 생각하면. 앵무새 얘기 넘어가서 딸과 애인의 기사 역할까지 했다는 건데 아까 박희락 학원장님께서 좀 답변하기 난감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도 뭐 이해합니다만 어려운 출연하셨는데 저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저 부분은. 예. 그것도 조금 이제 뭐 이해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요즘은 전부 이제 아까 박찬주 장군도 이렇게 개인을 운전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차가 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단장이 이제 공간이 있다. 근데 이제 기차역에 이제 딸과 이제 친구가 도착했다. 그러면 사실 김일병 내 차 타고 가서 그 좀 데리고 와라.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근데 사실 그 엄격히 따지면 그 사적인 운영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이외에도 우리 군인들이 쭉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을 아무로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행적으로 했지만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각성을 해서 좀 이제 민주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런데 그 결과도 참 궁금한 게요. 만약에 병사 입장에서 도망간 앵무새를 못 잡고 딸과 애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명령을 어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령관으로부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제 같이 그 사령관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정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어지간한 건 다 이제 좀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제가 어떤 사모님은 당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모처럼 저 남편이 멀리 있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을 다 갖고 가는데 그럼 당분간 또 그냥 같이 먹으라 그러지 그걸 우리만 먹고 너는 먹지 말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분간 또 워낙 젊지 않습니까? 그죠? 젊고 말 먹으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맛있는 걸 아주 막 갖고 왔는데 실제 당분간 다 먹어버리고 남편은 별로 안 먹으니까 그만큼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친형제처럼 이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줄였지만 이제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도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그럼 진짜 아들같이 대해주는 사람도 있고 예. 박찬주 대장 부인처럼 정말 아들같이 대했다지만 행동은 정반대인 사람도 있고 일부인데 예. 저희가 갑질 얘기를 계속 수면 위로 꺼낼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많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앵무새 얘기는 계속 두고 저도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마루타형 기러기 고기 먹어봐라는 갑질도 있었다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기러기 고기 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악취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이걸 사병에게 지시시켰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이게 이제 기러기 고기를 아마 이제 군 위에 사람이 잡아왔는 모양이죠. 잡아와서 이걸 좀 요리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이걸 기러기 고기 요리하려고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먹을 수 있는 건가라는 또 의문 들고 하는데 일단 위에 상관의 지시니까 아마 그걸 요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요리를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일단 밑에 있는 사병들한테 먼저 먹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병들이 도저히 못 먹어서 이제 이걸 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자신이 사실은 못 뜨면서 요리를 자신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병들한테 그걸 시키니까 이걸 이제 명령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도 쭉 이야기 나왔지만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과 사가 이게 이제 분명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미국 군대만 하더라도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합니다. 모든 공과 사는 예를 들어 사령관도 집에 가 자기가 직접 가서 운전하고 좀 밥해 먹고 다 합니다. 똑같은 건 미국 군인들이 노는 군대 아니잖아요. 예. 매일 전투하는 군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그러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투하는 군대는 아니지만 다 공감병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결국 인식의 차라는 것이죠. 즉 내가 할 것과 다른 사람이 사병이 할 것 이건 철저히 구분된다는 것이고 거기는 물론 직업적인 군인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군인들 자체를 여기기를 그냥 얘들은 어떤 의무병으로 그냥 왔는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나 그냥 불러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경들이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 사령관들이 너네 어차피 2년 동안 여기 있을 거니까 그때는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거 잡아온 거 먹어봐. 실험해봐. 이런 식의 이제 갑질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인식 자체가 이게 철저히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화는 참 바뀌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정정하자면 기러기 고기 자체가 다 악취가 나는 게 아니라 위생 상태가 불량한 기러기 고기를 먹어봐라 했다는 이 갑질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일부 지휘관들이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피해 병사나 피해 병사의 가족들의 상처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텐데, 입이 돌아간 병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해병대 쪽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훈련을 너무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여요.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땅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훈련 태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아마 주먹과 팔꿈치로 좀 구타를 하고 그다음 이제 호수에다 이제 들어가라 물속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좀 담근다 그럴까요? 숨을 못 쉬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근데 치료를 받고 나온 이후에도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 돌아가는 현상을 겪었다. 그럼 영구 장애가 온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제 지독한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 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갑질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옵니다. 박찬주 대장 후폭풍인데 집사형 마루타형까지 짚어봤고 이 첩보형은 조금 이 앞에 두 개와는 결이 달라요. 군대 내에서는 사실 기밀 유지 중요한 건 다 아실 텐데 이런 건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제보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텐데 첩보형이 뭔지 들어보시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그러니까 누굴 만나는지 모르는 곳에 일주일에 5번 정도 간 거일 거예요. 거기를 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런데 갈 때쯤이면 하이패스도 이용하지 않고 황금, 기록 안 남기고 내비게이션도 핸드폰 내비게이션만 찍어요. 자체에 내장된 거는 기록이 남으니까. 박준 변호사님. 네. 왜 이렇게 기밀 유지가 저렇게 필요한 겁니까? 이제 뭐 정보사 같은 건 뭐 특수부대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간부라 그러면 실제로 내비게이션에 내장되는 그 위치라든지 파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의도에서 만나고 있고 이 운전병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뭔가 뭐 감추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추기 위해서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이걸 갖고 뭐 범죄를 하기는 그렇고요.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문입니다. 이 군 지휘관 상관이 백미러로 자신을 볼까봐 보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자기 감시하려고 그러냐고 못 보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백미러로 왜 자기 감시하냐고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 장식이냐 그리고 생각을 좀 잘못하면은 머리는 베개 되려고 달고 다니냐 이런 식의 비하 발언을 많이 하죠. 예, 뭐 사실 일반 기업에서 저 정도 말을 했으면 뭐 나와서 회장님 다 사과하시고 검찰 조사 받으시고 요즘 이런 게 이제 보통 문화인데 아직도 군대 내 폭언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군대가 워낙 이제 뭐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그 극단적인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조금 이제 뭐 그런 생사의 기로에서는 폭언이 정당화 못하지만 허용되는 분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뭐 줄었습니다만 아직도 좀 이제 그런 정근대적인 그런 지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이제 뭐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이 당번병이나 이런 사람 공관병들은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부모들도 또 많이 이제 좀 하라 그러고 왜냐하면 훈련이 없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번병이나 공관병이나 뭐 당번병은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 그래서 너무 편한 것이 또 이제 저 열심히 훈련하는 병사는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조금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고생시키는 그런 심리도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앵무새 잡아라는 건 예, 그렇죠. 말도 할 때 또 지휘관들이 조금 이제 뭐 잘못됐지만 조금 이제 어떤 뭐 일부는 또 이제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사실 군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사실은 사관의 진급이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못 분출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부조리한 건 맞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마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고칠 겁니다. 예. 이제 난감한 질문 여기까지고요. 사실 뭐 여기서 네 분이서 쭉 얘기했으니까 많이 고쳐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이만큼 제보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군 장성 진급 보직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군수장 박종진 진급과 동시에 제1야전군 사령관 육군중장 박한기 이상 6명을 2017년 8월 9일 각각 진급 및 보직에 명하게 군대에 대하여 명령. 우리 공군참모 총장님도 아드님이 공군노동사로 복무하고 계시고 온 집안이 함께 정말 애국하는 마음으로 국방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갑질 논란 딛고 저 군 지휘관들 이제 제목 다 해야 될 텐데
박희락 학원장님, 저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 문 대통령이 직접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다고 하는데 저도 군생활했지만 삼정검과 수치를 처음 들었거든요. 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 삼정도는 이제 이 장군 진급하면은 좀 예. 칼입니다. 그만 권위의 상징이죠. 사실 칼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지휘관이 사실은 뭐 잘못된 거지만 부하가 도망가고 할 때는 사실 칼로 벨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장수 예, 때. 장수는 왜냐하면 그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방어선이. 그래서 이제 저 칼을 이제 장군의 그런 그 권위로 주는 거고, 그 삼정도가 삼정이 제가 알기로 이제 호국, 뭐 통일, 번영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 육해 공군도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진급할 때 받으니까 나머지 그 이후에 진급하고 뭐 또 이제 그 보직을 전고받고 하는 건 그 위에다가 이제 다 수치로 이제 원스타 진급할 때 다 받고, 아하. 그다음 사단장한테 또 이제 달고, 군단장한테 또 달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대통령이 직접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 명예죠, 뭐. 저기 뭐 장성 이름하고 그다음에 임명 날짜, 그다음에 대통령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수치에 달려서 저기 달려주는데 대통령이 이제 직접 손으로 메어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대장 진급 정도 되면 이제 밑에 쭉 올라왔겠죠. 이제 만약 대장 그 수치를 이제 달아주는 그 장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육사 출신들이 좀 섭섭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육사 출신 분들이 좀 섭섭해하시나 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신문이나 언론에서 이제 뭐 육사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뭐 일부는 뭐 우리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육사의 기본 정신이 희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 계급에도 너희들 좀 손해봐라 한다면 뭐 육사 출신들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게 이제 우리 군대는 상관, 부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상관으로 오든 그 법에 의해서 복종하게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어떤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참모를 제 마음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하고 다시 이제 잘 이제 화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 다 이제 뭐 하는 거지 그걸 뭐 고깝게 생각한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저는 이제 일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 다른 방송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정말 내 탓이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실제까지 육사가 군권을 사실 장악한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해도 지금 우리 안보 태세가 똑바로 졌느냐? 그럼 군인들이 잘한다고 박수 치고 있느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까지 군을 주도해온 사람들 잘못이 있는 거죠. 이제는 내 탓이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비역들도 이제 좀 더 나라 위한 마음으로 바르게 균형되게 하고 현역들은 더욱더 공부를 해서 우리 국가를 이 안보 위기로부터 구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만 더 5년쯤 지나면 아마 국민들이 역시 군인들은 육사 출신이어야 돼 하면서 서로 이제 진급시키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어려운 질문 대파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정리할게 김복준 교수님과 박희락 전 육군대령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